네, 이제 이정근 실장과 함께 이슈 체크부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예. 예,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자들 중에 별을 많이 단 자들이 참 많네요. 번쩍번쩍합니다. 별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전과자들입니다. 물론 뭐 범죄 혐의자당, 뭐 범죄자당 이런 말은 선거 기간 내내 뭐 꼬리표처럼 붙어 있지만 그야말로 뭐 데이터를 예. 통해서 네. 보면 민주당, 조국당 모두 다 빛나는 그런 그 기록을 지금 세웠습니다. 일단 전체 국회에서 이번에 당선자들의 28%가 전과자인데요. 당선인들. 근데 이걸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몇 개냐, 이게 이제 전과 몇 범이냐 이 소리잖아요. 네. 1위가 전과 5범, 그러면 2위가 3명입니다. 공동 2위를 수상을 했고요. 전과 4범, 그다음에 전과 3범이 이제 4위가 되겠죠. 예. 그런데 1위부터 그러니까 2, 3, 4, 1위부터 공동 2위까지가 모두 다 민주당입니다. 1위가 누구예요? 1위는 신정훈, 그러니까 나주 화순 당선자인데 민주당입니다. 나주 시장까지 했는데 보통 민주당이나 뭐 조국당에 너네 전과자 많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시위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1위부터 4위까지 신정훈이라는 이 당선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로 3년 징역형을 완전 확정 선고를 받고 징역형을 살았었고요. 또 나주시장 시절엔 배임 혐의도 있었고 이런 식의 뭐 그거 해서 5개. 네, 5개가 있고요. 김민석 우리 뭐 잘 아시는 그 김민석입니다. 이자가 전과 4범으로 2위입니다. 전과 4범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죠.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김민석을 공천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과 4범이 전과 4범한테 공천을 줬다. 자, 김민석이 전과 4범이 무슨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니까 뭐 시위 뭐 전력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 아시죠? 12억. 그런데 이자가 맨날 전두환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저기를 안 한다고 뭐 환수를 안 한다고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자기도 6억 5천을 지금 아직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적격자인데 뭐 전과 4범이 전과 4범을 알아본다고 이렇게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됐고요. 또 이재명, 김민석, 서영석 이 사람들이 어쨌든 공동 2위입니다. 뭐 이재명이 좀 쪽팔릴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그래서 그럼 신정훈이를 공천 안 줬으면 지가 일이 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곧 자기는 별이 억수로 많이 그것도 그렇구나. 억수로 많이 달게 될 테니까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거 뭐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기하니까. 그다음에 신장식 같이 전과 3범으로 음주운전 등 조국당이 이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전과만 그렇습니까? 뭐 다른 건 없어요? 아니 근데 체납액도 있어요. 세금 체납 같은 것도.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뭐 앞다투어서 순위 1, 2, 3입니다. 자, 지난 5년간 체납액이 가장 많은 민주당 쪽 그러니까 그 전체 그 당선인들의 1위가 주철현입니다. 1억 1,600만 원이나 체납을 했네요. 300명 당선인 중 근데 이게 이제 총 기록이고 여기서 갚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도 안 갚은 돈이 있는 게 주철현입니다. 그래요? 5,600만 원을 아직도 체납하고 있어요. 무슨 세금인지? 그러게요. 뭘 냈는지 제가 그건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금 중에는 무슨 세금? 하여튼 뭐 이렇게 사업하다가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이 돈을 만들지 못해서 체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죠. 과태료가 참 많아요. 이 사람들 글쎄. 보면은 그건 문제 교통 범칙금이라든지 그거 안 내 가지고서 뭐 이런 쌓여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이게 하여튼 우선 확인 좀 해봅시다. 다음에. 그리고요. 2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양문석. 이 사람도 3천만 원을 지금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아니 아직도 안 낸 게 아니라 낸 걸로 나옵니다. 참 체납액. 아까 아직 안 낸 거는 주철현 혼자고요. 그다음이 3위가 이상식 당선인 926만 원 등 1, 2, 3위가 모두 민주당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들 뭐 몇십억짜리 뭐 집하고 갭 투기하고 그런 자들인데? 뭐 그렇죠? 우리가 어. 많이 들었던 이상식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번에 그 MG 조폭들과 연계돼서 그 이게 저기 노컷뉴스 예. 단독 기사 그거 저 뭐야 화랑하는 부인이 어. 이렇게 떠들고 다녔대요. 남편이 또 다시 출마를 하는데 내가 돈을 좀 땡겨야 돼. 돈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그 이우환이라는 화가의 작품을 그렇게 많이 팔았다는 건데 위작 뭐 논란까지 있으니 저는 아마도 추정컨대 재보궐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또 이번 국회 기록을 한번 예. 따져보면 이겁니다. 양쪽 당 모두 다 세대 교체를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뭐 41% 민주당이 이렇게 그 물갈이도 한다고 막 네. 큰 소리를 쳤는데 이번 국회가 최고령 국회가 됐습니다. 전체 나이가 56.3세고요. 네. 최고령이 국회가 20대 국회로서 55.5세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거보다 한 0.8세가 더 늘어나서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이 기록에 혁혁한 공을 세운 두 분이 있죠. 평균을 왕창 올려놓는다. 엄청나게 올려놓은 박지원, 정동영 이 두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요. 자, 이 김준혁 기자 말이에요. 네네. 선거 때는 거의 유세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끝나자마자 이게 또 다시 그 입을 놀리네요. 그야말로 화장실 갔다가 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이 다릅니다. 네. 선거가 끝나자마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제가 이제 상처를 드린 분들께 진짜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신의 어떤 그런 위기를 깊이 그래도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선되더라도 그건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게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 말 한 지 진짜 수시간도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이 짜깁기해서 자기를 왜곡시켰다. 그리고 있지도 아니한 젠더 갈등을 젠더 갈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네. 특정 언론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깁기 보도를 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뭐 부인이 억울해서 글을 올린다는 걸 자기가 말렸다. 그만큼 억울하다라는 거를 지금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선거 때 그 김준혁이나 양문석이를 공천 박탈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끝난 다음에라도 정리를 해야 돼라고 하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부 나오긴 했었거든요.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자가 지금 먼저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준혁은 제명에 대한 이야기가 높았거든요. 네. 양문석은 어쨌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안산 쪽에서 선관위가 네.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허위사실 유포. 그래요. 왜냐하면 그 31억 아파트를 샀으면서 21억이라고 재산 신고를 했거든요. 네.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운명이 6개월 이내로 원래는 네. 법대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김준혁은 고발 주치가 됐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일단 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자 명예훼손으로 두 건인가가 걸려 있고요. 또 2대 명예훼손과 관련된 고발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 위반과 좀 별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미 그 선거 기간 동안 김준혁에 대해서는 당선되더라도 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 목소리도 바뀌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사인을 준 것 같아요. 일제히 목소리가 확 당이 바뀌고 있습니다. 얘네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특히 김준혁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분위기예요. 뭐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익명의 당선인, 익명의 당 지도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준혁과 관련해서는 이 사태, 그러니까 그 여론의 분위기를 보아야 하지만 위법하거나 불법한 사실이 없다라는 그 멘트로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고민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두 가지 미세하게나마 조금 영향이 미친 듯 싶으나 뭔 얘기입니까 이게 영향 미쳤다는 얘기인지 안 미쳤다는 얘기인지 참 공인정의 이 수사학 레토릭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합니다만 그러나 뭐 크게 영향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누가 성균관을 갔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왈가왈부합니다. 아니 이대가 사실은 더 컸었잖아요. 이 방향이. 김준영 망한 거 관련해서. 예. 그 뭐 성상납 이러면 사실 뭐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인데 이대는 절대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당선되지 몇 시간 만에 성균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황 선생에 대해서 성중독자다, 섹스 지존이다. 이거 지금 이 발언하면 안 되는 발언인가요? 뭐 괜찮습니다. 그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두고 유림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사실 그 이황은 유종이라고 표현되더라고요. 마루종자를 써서 유학의 마루 그러니까 유학의 가장 그 학문이 깊은 거두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없는 아까 그 사실 깊이 있게 가지 아니한 성리학을 우리는 주자의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이황과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학문 성리학을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진짜 이 유교가 일종의 종교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는 퇴계학이라는 게 아예 학문으로 정립돼 있어요. 예, 그렇지요. 예, 퇴계학.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정사는 전혀 없어요. 사학과 교수라면서 사회과학자는 어쨌든 입증될 자료를 갖고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야사를 갖고 와서 무슨 또 야사도 이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을 찾아서 고개를 숙이렸는데 이대는 왜 숙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균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종교라는 측면, 하나는 지역적인 측면. 영남학파의 또 거두 아닙니까? 안동유림이 그래서 뛰쳐나왔고. 근데 이대는 김한란이 친일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상황을 맞서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서 검찰 독재라는 말을 일부러 만들어 갖고서 아주 집요하게 썼어요. 검찰 독재. 없는 말인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검찰은 그 검찰 출신은 민주당이 훨씬 많네요. 그렇죠. 특히나 또 검찰의 가장 높은 그런 직위라고 할 수 있는 고검장이라든지 뭐 검사장이라든지 직급과 직위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누가 더 검찰당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민주당은 검찰당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실제로 검찰당이죠. 고위 그 검찰 간부들이 지금 전부 다 변호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 사건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전부 다 공천을 받고 5명 중 저는 한 2명, 3명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부남이니 김균택이니 하는 김동완 하는 자들, 박균택, 또 김동아 뭐 이런 자들이 싸그리 다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박균택이라는 자는 정말 나중에라도 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9시간 동안 혼자서 이재명을 검찰에 소환될 때도 함께 했잖아요.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그 아십니까? 이재명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중간에 검찰에 소환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 잘 간직해도 나중에 크게 쓰임이 있을 거야. 무슨 소리죠? 이 변호의 대가로 공천을 주겠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됐는데 이게 또 이 사람이 자랑을 해요.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그게 참 큰 뜻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대가라는 스스로 자백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어찌됐든 법조인을만 따졌을 때도 국민의힘은 20명이고 민주당은 37명이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들이 정말 사법부를 정말 흔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김동아라는 자가 사법 통제, 사법의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입법에 200명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하겠다. 판검사 탄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 탄핵은 아주 번거롭고 절차가 길고 그러니까 지그들이 직접 요절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김용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심 선고한 판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선거 결과로서 자신들이 이제 이 어떻게 하겠다. 이 나라를 뭐 난장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네. 선거 끝나자마자 임명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화영. 이화영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에서 아까 소환돼서 갔더니 술 파티를 벌여놓고 김성태와 자기한테 술을 먹이면서 회유를 하더라. 이런 정말 뭐 소설 같은 소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네. 조국이가 이재명이보다 좀 빨리 움직이네요. 그 몸이 작아서 그런가? 조국이 왜 빨리 예. 움직이냐면 예. 이재명의 모래시계와 조국의 모래시계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조국의 모래시계는 4개월짜리라 네. 작습니다. 지금 어허. 속도가 엄청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갈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아주 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재판 지연이야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어쨌든 선고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의 모래시계는 사실 커요. 이재명이 보기에. 그래서 아주 여유 있잖아요. 지금 조국은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무슨 말을 독서를 쏟아내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지금 또 문재인한테 달려간 것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조롱하고 모욕 주고 그다음에 끌어내리는 시간은 딱 4개월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양산으로 달려갔고요. 네. 둘은 지금 사실 문재인과 조국은 서로 야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산에 왜 내려갔겠습니까? 문재인을 다시 좀 복권시키겠다라는 네. 의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문재인이 이번에 PK를 말아먹었잖아요. 글쎄요. 그 문재인이가 지원 유세 한답시고 다닌 데는 전부 떨어졌다며.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거 참 신기해. 예. 신기하게도 그리고 또 결코 뺏기만 한데 2개의 지역 양산하고 그다음에 최인호가 한 사갑 이 두 지역은 성지잖아요. 최인호는 노무현의 정말 그 뭐 비서였고 또 노무현의 그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사하는 그리고 양산은 자기의 평산 책방이 있는 네, 상징적인 예. 곳이고요.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 더구나 막판에 윤영서이가 문재인이를 진짜 경고를 했잖아. 예. 네. 그 그렇게 바람에 경고를 뭐 했죠. 이 역풍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도리어 거기서 결집했죠. 이겼잖아. 글쎄 말이야. 예, 도리어 완전히 결집을 그 해서 문재인이 겁나서 이제 거기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살게끔 해주려고 조국이 내려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개딸들이 지금 부글부글 한 거 진짜 커뮤니티 보면 예. 조국에 대해서도 공격을 시작을 했고 왜 문재인이 다 망쳐놓은 걸 200석으로 해서 개헌을 그러니까 완전히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망쳐놓은 사람이 문재인이다. PK를 왜 그 결집시키냐 해갖고 공격을 하고 있는 차에 조국이 달려가서 하니 조국이 어떻겠습니까? 조국을 바라보는 눈치가. 그래서 맹폭을 가하는데 조국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포지셔닝을 확실히 한 거예요. 이재명과 개딸들한테 네. 왜냐면 교섭단체 내가 만들 수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릴 거야. 즉 20명을 15나 혹은 10으로 낮춰달라 할 수 있었다고 뭐 언론에서는 얘기하거든요. 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 행보로서 아니야 내가 자력으로 할 수 있어라고 지금 행보를 보인 거고 거꾸로 지금 이 친명 당선인들은 내가 너희들 해주나 봐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이가 교섭단체를 낮춰서 조국이한테 교섭단체를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이제 20명이 돼야 되는데 네. 조국이가 무슨 수로 8명을 더 데리고 옵니까? 일단 김종민은 지금 이미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13명이네. 예, 그럼. 이제 7명. 7명입니다. 이준석이네가 가나? 이준석이네가 연합하겠다라는 연합할 수 있다라고 이준석이 또 교섭단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지분을 얘기하면서 뭔가 할 수. 그러면 이제 훨씬 3석 더 많은 가면 이제 그러면 4석이 남았네. 예. 예. 근데 그 4석은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공천을 받으려고 친명 행사를 했지만 고민정이 같은 거? 뭐 기타 등등 해서 억지로 끌어 모을 수 있다. 라는 계산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지금 좀 회색 지대에 있는 그 친문 쪽 패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가능하다. 충분히 안에서 그래. 한 서너 명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는 거가 더 나을지도 몰라요. 직원들끼리 맨날 싸우게 만들면. 그렇죠. 아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물론 어차피 바깥에 교섭단체냐 아니냐 뭐는 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는 똑같지만 결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갈라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요. 예. 자, 이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정론일침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커뮤니티를 보면 또는 이런 아미고 이 방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힘드신 분들 많고 또 일부는 또 서로를 뭐 이렇게 그 탓하면서 서로 뭐랄까요 그런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 안 무너졌고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망하셨더라도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네. 인사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그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네네.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대통령 만들려고 했습니까? 네네. 이게 함성득이라는 경기대 예.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어떤 단서들이 있는데 네. 그 책에서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 조국을 그때 임명하면 안 된다가 갈렸대요. 그런데 그때 그 법무비서관이었나 민정수석이었나 저 감사 쪽에 있었던 김조한 인가요? 예. 자는 반대를 했고 노영민 쪽은 이제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붙였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생각하기를 이거예요. PK 출신이 다시 자신을 승계했으면 좋겠다. 일단의 그런 어떤 마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국을 임명을 해서 이 법무부 장관을 잘 수행하면 다음 승계를 조국한테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반대론자들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당시는 사실 김경수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김경수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조국으로 다시 생각을 했고 PK의 정권 승계가 문재인에 있어서는 수건이었다. 네.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러면 뭐 그건 직원들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조국으로 지금 귀결됐다. 그렇죠. 지금 둘이 만난 거는 돌고 돌아서 어찌됐든 중간에 어떤 과정은 있었지만 아까 제가 이제 야합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 입장에서 문재인 다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친문에 대한 어떤 메시지 자기가 교수단체 4명에 대한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에게 어쨌든 처음에 생각한 대로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입장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